알로라 민영입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민영과 함께 확인하는 다크오더 카드 1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2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2편 내에서 끝낼 예정이니 3편을 보실 걱정은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다크오더가 선행 발매돼서 2박스도 구매해 와서 개봉 영상도 찍었기 때문에 편집이 완성되는 대로 바로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1편 영상 올렸었을 때 조회수도 좋고 반응도 좋아가지고 저도 좀 기쁘더라고요. 진짜 시간 많이 투자해서 만드는 영상인 만큼 반응이 좋으면은 진짜 좋을 수밖에 없죠. 이래서 유튜브 하나 봅니다. 그러면 2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첫 번째 포켓몬은 포차나입니다. 무색 발비 하나로 자신의 덱에 있는 악 포켓몬 2장까지 상대에게 보여주고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악 에너지 하나 발비로 10데미지만 주는 거네요. 그라이나의 첫 번째 기술 또한 악 에너지 하나로 30데미지를 주고, 두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50데미지를 주고 상대의 패에서 앞면을 보지 않고 한 장 드래시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브란다랑 좀 비슷하네요. 2019 일본 챔피언스 리그 니가타 CL 주니어 우승렉 레시피에 들어있는 앱소리입니다. 이 포켓몬이 있는 동안 상대의 배틀필드의 기본 포켓몬이 후퇴하기 위한 에너지는 한 개만큼 많아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술인 악 무무발비로 30 플러스 상대의 배틀 포켓몬의 후퇴하기 위한 에너지 수 곱하기 30 데미지를 추가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을 보고 다른 카드들을 많이 떠올려 봤는데요. 그 예시가 닥트리오의 컬리 헤어 특성으로 서로의 포켓몬의 후퇴 발비를 한 개씩 늘려서 딜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라나키라 마운티를 사용해서 후퇴 발비 하나를 더 늘려서 딜을 늘린다거나, 이 두 개를 적용한 상태로 앱솔의 약점인 악타입도 보완할 겸 철화구야 GX를 넣거나, 그 격투 타입의 약점을 찌르기 위해서 마자용을 넣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자용은 제가 생각해도 무리수네요. 이번에는 화강돌입니다. 두 기술 모두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첫 번째는 자신의 덱에 있는 포켓몬을 4장까지 트래시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하게 20 데미지를 주는 거네요. 첫 번째 기술을 누구와 같이 쓸 거냐면은 여기 있는 조로아와 조로아크와 함께 쓸 겁니다. 조로아의 기술 효과는 포켓몬 교체와 똑같지만 조로아크는 첫 번째 기술 악 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의 벤치 포켓몬 한 마리 선택해서 배틀 포켓몬과 교체하거나, 두 번째 기술 악 무무 발비로 자신의 트래시에 있는 포켓몬의 장수 곱하기 2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단 줄 수 있는 데미지는 포켓몬 10장분까지라고 하니까 200대 1로 제한이 되겠네요. 로스트 마치에 이은 SM 버전의 밤의 행진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벌차이와 버렌지나입니다. 벌차이는 무색 발비 하나로 자신의 덱을 한 장 뽑을 수 있는 효과와 악 에너지 하나 발비로 10데미지를 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버렌지나는 악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패에 있는 아이템 한 장을 트래시하고 상대의 포켓몬 한 마리에게 약점 저항력을 계산하지 않고 6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악 무무 발비로 120 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에게도 30 데미지를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악타입 덱에 억지로 카프콕곡을 넣을 필요가 없어졌죠. 후퇴 발비가 0인 이벨타르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악 에너지 하나 발비로 3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특수 에너지를 한 개 트래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악 에너지 2개 발비로 60 데미지를 주고 상대의 다음 차례 이 기술을 받은 포켓몬은 후퇴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악타입 포켓몬인 후파 GX입니다. 악타입 계열의 새로운 서포트 포켓몬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악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덱에 원하는 카드 2장까지 회로 가져올 수 있는 님피아 GX의 첫 번째 기술과 비슷하고, 두 번째 기술은 악 에너지 3개 발비로 16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이름은 다크 스트라이크인데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은 다크 스트라이크를 사용할 수 없는 부가 효과가 있습니다. GX 기술은 악 에너지 3개 발비로 상대의 GX, EX를 6장 선택해서 선택한 포켓몬 전원에게 약점 저항력을 계산하지 않고 선택한 횟수만큼 30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타입 포켓몬의 소개가 끝나고 이번에는 강철 타입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무장조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철에너지,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20 플러스 자신이 이미 GX 기술을 사용했다면 70 데미지를 추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철철 무발비로
상대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이 받는 기술의 데미지는 마이너스 30이 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피입니다. 특성은 이 포켓몬이 있는 동안 자신의 강철 타입 포켓몬 전원의 저항력은 마이너스 40이 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기술은 단순하게 데미지를 주는 기술입니다. 점점 강철 타입이 버프를 많이 받고 있네요. 강철 타입의 덱이 탑티어로 오를 날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동미로와 동타쿤입니다. 동미로의 특성은 이 포켓몬은 후공 플레이의 첫 차를 하면 내보냈을 때도 진화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기술은 단순히 딜링용입니다. 동타쿤의 특성은 이 포켓몬은 상대의 불 포켓몬으로부터 기술의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철 무무 발비로 7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혼란으로 만들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 자체는 예전의 깨비물거미의 수포와 비슷하네요. 이번에는 철시드와 너트령입니다. 철시드는 철에너지 하나 발비로 뒷면이 나올 때까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온 수 곱하기 20 데미지를 줄 수 있고, 너트령은 첫 번째 기술은 20 데미지를 주고 상대의 다음 차례에 이 포켓몬이 받는 기술의 데미지는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은 무무무 8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벤치 포켓몬 한 마리에게도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강철 에너지의 수 곱하기 20 데미지만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장까지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100 데미지밖에 못 주는데, 이렇게 높은 5개 에너지 발비는 자폭 코일을 사용해서 빠르게 채워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벤치에도 고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타 싸움이 추가된 덱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만칼과 절각참입니다. 자만칼은 철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이 받는 기술의 데미지는 마이너스 30이 된다는 효과와 무무 에너지 발비로 2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절각참의 두 번째 기술은 에너지 발비만 채우면 단순히 딜을 주는 구도인데, 첫 번째 기술이 이 포켓몬에게 데미지 카운터가 올려져 있지 않다면 90 데미지를 추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세로라와 쓰면은 상당히 호응력이 좋겠죠. 상처 입은 자만칼을 아세로라로 패 회수한 뒤 벤치에 있는 자만칼을 내보내고 진화시켜서 또 딜을 주고, 이렇게 히트앤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XY 때 마기아나 EX가 떠오르는 코바르온 GX입니다. 특성, 이 포켓몬이 있는 동안 강철 에너지가 붙어있는 자신의 포켓몬 전원은 특수 상태가 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특수 상태도 모두 회복한다 라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강철 에너지 2개 발비로 50 플러스 스타디움이 나와 있다면 60 데미지를 추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GX 기술은 무색 발비 하나로 상대의 다음 차례에 상대의 포켓몬 전원은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 엄청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필드 전체에 미치는 효과인 만큼 확실하게 결정타를 날릴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단칼빙과 쌍검킬입니다. 단칼빙은 강철 에너지 하나 발비로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상대의 배틀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한 개를 트래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포켓몬은 쌍검킬인데요. 첫 번째 기술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30 곱하기 서로의 필드에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포켓몬의 도구수 곱하기 3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드뿐만 아니라 상대의 필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고딜을 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일본에서는 다크오더가 발매된 직후 환경에서 쌍검킬이 꽤 많이 보였었습니다. 이런 쌍검킬의 활용 방안으로 게노세크트 GX가 있는데요. 게노세크트 GX의 특성 더블 카세트는 이 포켓몬에게 도구를 2장까지 붙여줄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욱더 고딜을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켓몬입니다. GX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더불어 마기아나도 함께 쓰게 되면 특성 갈아입히기로 포켓몬이 기절할 때 도구도 같이 트래시 가는 걸 막게 돌려막기를 해줄 수 있어서 함께 쓰면 좋을 카드로 생각이 됩니다. 단칼빙 쌍검킬이 있으니까 당연히 킬가루도도 있겠죠. 킬가루도의 특성은 이 포켓몬이 받는 기술의 데미지는 마이너스 40이 된다가 있고, 기술은 철 무무 발비로 이 기술의 데미지는 상대의 배틀 포켓몬에게 걸려있는 효과를 계산하지 않는다 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기술이 좀 아쉬워서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냐 생각해보니까 메모리 에너지를 붙여서 쌍검킬의 기술을 베껴서 사용한다거나 빛나는 세레비의 특성으로 기술을 베껴서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입하면 덱이 좀 난잡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 아주 많이 됩니다. 포켓몬은 끝이 났고 이번에는 트레이너스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일렉트릭 차저입니다.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수만큼 자신의 트래쉬에 있는 일렉트릭 파워를 상대에게 보여주고 덱으로 되돌려 섞는다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라치 썬더덱에 일렉트릭 파워를 많이 쓰긴 쓰는데 아무래도 동전을 던진다는 운 요소 때문인지 잘 쓰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다크오더에 수록된 전기 타입 버프 카드는 끝을 내고 이번에는 악 타입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위험한 드릴로, 이 카드는 자신의 패에 있는 악 포켓몬 한 장을 트래시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필드에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포켓몬의 도구나 특수 에너지 아니면 스타디움 중 한 장을 트래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포터 카드 나누입니다. 자신의 트래쉬에 있는 악 타입의 기본 포켓몬 한 장을 자신의 필드의 포켓몬 한 마리와 교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교체한 포켓몬은 붙어있던 카드에 데미지 카운터, 특수 상태에 걸려있는 효과 등은 모두 이어받습니다. 트래쉬에 있던 포켓몬과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된 포켓몬은 당연히 트래쉬로 가게 됩니다. 이 카드를 보고 어떤 카드와 같이 쓸까 생각해 봤었는데 저는 악시킹 GX가 떠오르더라고요. 어흥염 GX의 특성을 2번 사용해서 에너지 6장이 된 후에 나노를 사용해서 트래쉬에 있는 악시킹 GX가 나오고 글러트니 GX로 프라이즈를 한 번에 많이 따갈 수 있기 때문에 어흥염 GX와 좋은 시너지를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강철 타입 관련 카드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메탈 고글로, 이 카드를 붙이고 있는 강철 타입 포켓몬은 상대의 포켓몬으로부터 받는 기술의 데미지가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강철 후라이팬의 앞 텍스트와 똑같죠. 뒤에 써져 있는 텍스트가 좀 다른데요. 메탈 고글은 상대의 기술이나 특성의 효과에 의한 데미지 카운터는 올리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철 타입 관련 서포터 규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덱에 있는 강철 포켓몬 한 장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패로 가져오지만 후공 플레이어의 처음 차례 사용하는 카드는 강철 타입 포켓몬을 5장까지 패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걸 써서 한 번에 필드를 전개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블랙마켓 프리즘 스타입니다. 서로의 악 에너지가 붙어있는 악 포켓몬이 상대의 포켓몬의 기술의 데미지를 받아 기절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프라이즈는 한 장 적어진다는 효과로 조로아크 GX와 함께 사용할 때 고효율의 카드가 기절해도 프라이즈를 한 장만 가져가게 하니 시너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다크오더에 수록되어 있던 카드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봉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할게요.